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니티 코리아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저희 그쪽 글로벌 본사하고 그리고 전 세계 21개의 오피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3D 개발 엔진을 많은 분들께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D 개발 엔진을 통해서 게임도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VR이라든지 AR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메타버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주제를 메타버스 현상과 관련 기술의 활용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기대도 있지만은 우려 섞인 그런 시선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시선이 있을 때는 저는 어떤 한 가지의 고정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하고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만들고 있는 거대한 흐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흐름과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관련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장 역시 사용자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나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니면 업무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면서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때 저는 가장 원래 처음 시작 지점이 무엇인가, 베이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원래 SF 소설에서 나왔었던 용어인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는 한 10년 정도 소설이 나온 후에 실제로 이 Accelerated Study Foundation이라는 이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이 SF적인 개념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지금 보고 계시는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였었는데요. 이 로드맵 문서는 2006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나 우려 같은 것들의 베이직을 보면은요. 메타버스 로드맵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D 웹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3D 웹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인터넷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개념인데요. 문자라든지 숫자, 그래프 같은 추상적인 어떤 수치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인터넷을 표현을 하면 어떤 가능성이 생길 것인가 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비디오 게임이 웹 2.0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유니티 같은 3D 개발 엔진이 많이 퍼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게임 엔진이라는 말 대신 비디오 게임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웹, 즉 인터넷 공간하고 비디오 게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실감나는 그래픽이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메타버스 개념이 우리 인터넷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본다 그러면은 왼쪽에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텍스트, 사진, 영상과 같은 평면 데이터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쪽에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채팅 화면입니다. 이제 뭐 K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채팅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채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마치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프로필 사진하고 그리고 닉네임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름들이
알파벳 순이나 가나다 순 혹은 사용된 순번 순으로 정렬되는 마치 인터넷 스프레드시트의 어떤 표현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데이터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예전에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근에는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쇼핑몰도 실제처럼 구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채팅 프로그램들도 손과 발과 우리 표정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저런 SKT에서 만든 이프렌드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면 모든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 환경들이 전부 다 저런 공간이나 아바타 기반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속도와 효율을 빠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간이나 아니면 아바타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아주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 방법이 생김으로써 우리한테 더 직관적으로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메타버스라고 하시면은 메타라는 어떤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 그리고 벌스는 유니버스, 세계라든지 우주에서 온 용어다.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를 뜻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메타에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셀프 레퍼런스, 그러니까 자기 관찰 혹은 자기 관조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인가 하면은 저희가 메타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를 메타버스 이전에도 많이 써오고 있었습니다. 메타 인지, 메타 학습, 그리고 형이상학 같은 경우에도 다 메타라는 접두어를 가지고 있는 개념들인데요. 이 모든 우리가 흔히 쓰던 단어들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객관화하는 우리를 관조하는 힘을 통해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주자라는 개념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학습이라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공부하는 패턴 그리고 공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나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자는 쪽이었기 때문에 원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메타버스 로드맵에도 메타버스의 목적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지적으로 향상된 그런 상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조를 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적인 힘들이 오늘 저 외에도 많은 이제 발표자분들이 소개를 해주실 XR 기술, AI 기술들 그리고 실시간 시각화 기술들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를 관찰을 하려 그러면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비욘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높은 데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혹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 아주 옛날에부터 내려오던 속담에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밑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각화라든지 다양한 공간들을 쓰면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관조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원래 메타버스의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밝히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된 인터넷 공간을 우리가 좀 더 감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다양한 효과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하나의 사례로 저는 에드가 게일이라는 학자가 정리했었던 경험의 원뿔이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경험의 원뿔에 보면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은 제일 위에 빨간색이죠. 가장 작은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글자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참 어려운 거죠. 세상의 모든 역사와 체육과 그리고 우리 바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대부분 다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효과적인 기억 방법과 학습 방법은 무엇이냐? 제일 밑에 가장 넓은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수영을 글로 배울 수는 없지만은 바다에 떠가지고 직접 팔다리를 움직여보면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고 시각화된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은
문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다라는 것이 메타버스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그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저는 어떤 하나의 변화를 우리한테 가져오고 있고, 이 변화는 처음 우리가 겪어보는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금 왼쪽에 옛날 영화죠, 접속이라든 이런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PC 통신이 우리한테 가져왔던 변화들,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한테 가져온 변화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가져온 변화들 같은 경우를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와가지고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들은 저희 유니티 코리아 서울 사무소에서 실제로 업무에 이 가상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인데요. 부산시 교육청하고 저희가 MOU 행사를 할 때 저희는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은 VR 헤드셋을 끼고 같은 가상 공간에 모여가지고 MOU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회의를 갖다가 할 때도 가상 공간 안에서 다양한 지방에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처음에 PC 통신을 통해서 채팅을 하고 여기서 무슨 이익이 있고 뭐가 불편한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그 새로운 소통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SK텔레콤에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프렌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만약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D 아바타 기반의 채팅 시스템하고 다르게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음성, 목소리로 소통을 하도록 기본 그 채팅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편하고 감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 다양한 어떤 컨퍼런스도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상영회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심리 상담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IT 리드 그룹들도 회사들도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얼마 전에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에서 만든 월크룸스라는 가상 공간의 업무 환경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헤드셋을 끼고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제스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렇게 칠판에다가 백목처럼 쓰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의 키보드를 가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타이핑하는 것도 가능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 직접 만나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원격으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격 업무에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회사에서 신입으로 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 같은 것도 사실은 자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어도 선배한테 가깝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집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화상 채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상 채팅의 특성상 그 회의에서 내가 뭔가 이해 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저 선배님 커피 한 잔 같이 하면서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스몰 토크 같은 것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외된다는 느낌을 새로 뽑은 직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그 중개 사이트인 직방에서는 메타폴리스라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가상의 업무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화상 채팅처럼 일정을 정해가지고 들어가고 시간이 끝나면은 나오게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사무실에 저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그 포지셔널 사운드라는 기술에 의해 가지고 내 목소리하고 상대방 목소리가 서로 들리고, 멀어지면은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옆에 가서 무슨 회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스몰 토크가 가능해져서 좀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직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오피스를 만들고 나서부터 강남에 있는 오피스 자체를 없애고요. 거기서는 이제 회의실 정도만 조그맣게 놔두고 대신에 전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사라지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 쪽에서도 이러한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현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아큐파이 화이트 월이라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자기만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가지고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그 큐레이션된 전시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전부 다 아트 큐레이터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죠. So talk to me.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I 가상의 don't know what to 디지털 say. 휴먼하고 I just, 서로 I'm so 대화를 happy.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는 I am so. 화면입니다. Well, I'm happy and I appreciate it. You have very pretty hair. 디지털 휴먼하고 AI가 만나면서 우리가 좀 더 You think so? AI하고 자연스러운 Well, 대화를 할 수 thanks.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Okay, it's working. She can hear me. Hopefully you 앞으로는 guys are 지금 hearing 이런 me too. 약간은 Anyway, this 단순한 is pretty great. That's really 모델들이 flattering.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될 Sorry. 겁니다. What I'm did you making- say? I'm making a YouTube video right now. I see. Do you like YouTube? I love YouTube. 네, 상당히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대답을 하고 있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런 단순한 그래픽이 지금 기술 자체로는 오른쪽에 있었던 되게 실사 같은 그래픽으로 변화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기술 개발을 갖다가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현상들, 현실과 가상이 겹치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인터넷 자체를 시각화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런 메타버스에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는 인식기에서 시도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는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아직까지 영화 같은 그런 완전한 가상 사회가 오지 않았는데 무슨 메타버스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는 사실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정착 단계가 돼야지만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착 단계 이전에도 우리가 관련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실제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이프렌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호라이즌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AR이나 아니면 AI, VR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우리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개별 솔루션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가상 공간을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컨퍼런스 홀이라든지 아니면은 밑에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대학교의 그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요. 왼쪽에 있는 게임 화면하고 그렇게 다른 점이 안 보입니다. 외관적으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게임을 닮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현실을 닮아가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핵심 기술들 중에는 VR과 AR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XR 기술들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시각화 기술들, 그리고 AI 기술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서로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제페토와 다른 또 메타버스 서비스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로블록스와 다른 또 인터넷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 이런 상호 운용성을 많이들 강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강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의 관련성을 아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고 싶고 그리고 팔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래 방식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화된
데이터들을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들 것인가 하는 내재 가치를 더 올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거래 방식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뭘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재 가치를 생각하는데 게을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으로서의 접근이냐 아니면은 이게 그 솔루션으로서의 접근이냐라는 것을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가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시뮬레이션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아바타라든지 뭐 에코시스템,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겹겹이 층위를 쌓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 현실하고 닮아가는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부터 먼저 시도를 하는 그런 모델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련 기술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 메타버스 개념을 활용하게 되는 부분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의 그 기술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존 카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처음부터 플랫폼을 갖다가 시도하는 것보다 다양한 관련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생활의 이익을 갖다가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메타버스 시대는 오게 돼 있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솔루션을 먼저 좀 강조하는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가상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싱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모델을 만들면은 이 모델이 생산용 모델이냐 아니면은 마케팅용 모델이냐 이렇게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모델링 과정 자체를 갖다가 다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뭐 저희 유니티에서 인수한 픽시즈 같은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 혼다 자동차에서 디자인을 컨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간단한 툴인데 이것도 이제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유니티 엔진을 일반 디자이너들이 배우지 않아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사례고요. 그리고 건축이나 아니면은 설비 공간을 우리가 MR 기술을 통해서 직접 설비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관찰을 한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게 함으로 해가지고 공정 오류율을 낮추는 이런 실시간 시각화 기술들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 정비 교육용 XR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은 디바이스인데요. 이 AR 헤드셋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는 이제 LNG 선박의 그 시뮬레이션을 VR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그 배치 같은 것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선주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삼성중공업 사례인데요. 실시간 시각화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 유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원래는 기존에 그 2D 도면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블루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던 도면을 스마트 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려보면서 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분야를 바꿔가지고 스포츠 중계에도 이런 실시간 기술들은 많이 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쪽 면에서만 찍는 기존의 카메라하고 다르게 이런 저 유니티 메타캐스트 같은 기술들은 360도 방향에서 전체로 다 찍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앵글과 타이밍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XR 기술들, 뭐 이런 그 실시간 시각화 기술들,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시각화 기술들에 대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VR 기기, 그리고 이런 XR 기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VR 장비들이 왼쪽과 같이 이렇게 아주 복잡한 설비가 필요했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심플화된 간략화된 기기로 변화하게 되면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많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헤드셋들은 360도 입체로 보이는 시야 외에 실제 우리 몸의 그 움직임을 그대로 캐치를 하기 때문에 가상 공간의 경험하고 그리고 현실 공간의 경험들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에서 우리가 권투를 잘하면은 가상 공간에서도 권투를 잘하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골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뭔가 버튼을 얼마나 타이밍 잘 맞춰서 누르는 게 중요한 그런 요소를 우리가 체크를 했었다 그러면은 최근에 VR 헤드셋을 통해 가지고 플레이하는 골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골프 움직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지만 이게 재현이 가능한 플레이가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국내 이제 애트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런 그 화재 진압 훈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책이라든지 매뉴얼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안 문제 때문에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걸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생산 라인에서 직접 장비를 가지고 조립하는 그 경험을 VR 헤드셋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기존의 매뉴얼 방식의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X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VR 헤드셋 자체에 외부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AR과의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VR 헤드셋을 꼈지만 다른 그 바깥 상황을 갖다가 우리 관찰하면서 피아노 연습도 하고 그리고 자기 또 오피스 위에서 가상의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AI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메타버스하고의 관계 면에서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을 AI를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메타버스 공간을 AI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니티 머신러닝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축구 로봇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훈련시킨 AI를 실제 제품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축구를 시키면은 가상 공간에서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 공간에서 AI 그리고 로봇을 훈련시키는 사례들은 방금 보셨던 그런 축구 로봇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이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 암의 가장 이 효과적인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실제로 그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시키는 데이터고, 그게 왼쪽에서는 이제 그 결과물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건데 거의 움직임이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그 기술적인 측면도 보여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런 다양한 실감 데이터 현상들 그리고 인터넷을 우리가 더 감각화하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생활에 많이 쓰여야지만 우리가 더 메타버스 시대에 앞서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게임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 VR 낚시 게임 같은 경우에는 VR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Just one arm. You gotta hold the. 지금 이 노인분이 방금 그 낚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It's gonna come up to me? Yeah. 지금 리를 Hopefully. 계속 감고 계시죠? Is it close?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Are you kidding? Ah! Ah! Oh my God! Can you see me?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기 따님한테 이제 생선 잡았다고 이제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You caught a fish.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히려 노인분들이 더 그 컴퓨터보다 VR 기기에 잘 적응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햄버거 가게 가서 키오스크를 만나면은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쓰던 컴퓨터 환경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VR 속에서는 현실과 비슷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서 이제 중장년층들이 IT 문화에 더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그 시각화된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스마트폰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칩이나 회로들을 관찰하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학습의 효과 면에 있어 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요 테이블이 제가 재택근무할 때 집에서 문서 작업을 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모니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전 다 스트리밍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 헤드셋을 딱 끼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는 360도 쫙 펼쳐진 공간에 제가 원하는 만큼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따다가 제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이나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생활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단지 그 메타버스의 개념, 아바타를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 자체는 우리가 치열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정리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마인드맵 작업을 할 때 실제로 활용하는 노다라는 VR 프로그램이고요. 네, 저는 이런 생활화에 대한 시도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유니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전 세계에서 이제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VR과 AR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드는데 거의 7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들과 운영하는 기술들 그리고 수익화하는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프랜드, 제페토, VR챗, 샌드박스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전부 유니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현재는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를 정의해놓고 이게 맞으면은 진짜 메타버스고 아니면 가짜 메타버스다라고 구분을 하기보다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요소들과 그리고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경험적 요소들을 블록 쌓듯이 재조합을 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메타버스 기술을 찾아내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향후 유행이 끝날지 아니면은 아주 더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점점 정보화 사회를 감각적으로 만들고 더 직관적으로 만드는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한 사례로 원래 전화가 처음 발명됐을 때도 예전에 전보 시스템이 더 편하다고 전화를 거부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숙하지 않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전보망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었지만은 전화망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되게 잡음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전화가 많이 보급된 이유는 더 실제 우리 감각을 갖다가 하고 되게 닮아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경험과 닮아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기술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에 의해 가지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활용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길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물리적인 세계냐 아니면 가상의 세계냐 같은 것을 구분하기보다 이 둘 중에서 나한테 진짜 가치를 주는 세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겪으면서 향후 인터넷 세계와 정보화 사회를 더 많은 영역으로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생활화의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